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5월, 6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5월, 6월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이 바로 이 기간일 텐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사랑의 노크를 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유니콘, 두 번째 감자튀김, 세 번째 거북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6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타로 카드는 아니고요. 표정을 보는 카드인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의 평판,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로 보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그래요. 이걸 어떤 표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데 입은 다물고 있죠. 그래서 뭔가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데 다소 좀 나이는 있으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젊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아끼시는 분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면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표정이 좀 바뀝니다. 다소 장난스러운 그런 표정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막 수염들이 나 있는 걸 보니까 다소 남성적인 그런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표정이 이렇게 눈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이나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무엇인가 있을 때는 깊게 파고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런 내면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 표정 두 개 다요, 확실히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와러 엘리먼트입니다. 일단은 물사인이고요. 물사인은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 자리를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할 때 내가 마음에 끌린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좀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뭔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나랑 사귀게 되면은 내가 조금 이런 부분들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마음을 접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물사인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좋으면 그냥 합니다. 그 뒤에 일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가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서로가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오고 가는 감정의 그런 교류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사인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 자리인데 이 세 별자리 중에 어떤 한 분일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두 표정에서는 이 내면의 요 표정 있잖아요. 요게 약간 물사인 분 쪽에 가까워요. 끌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길트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길트.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리젝션 카드가 있네요. 그래요. 다소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착하신 분인데 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렇군요. 7개 미러가 나오네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분 좀 우유부단하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7번, 3번 카드 이렇게 나오네요. 3개의 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3개의 링.
두 개의 미러가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분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신 부분이 있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TM이 나오네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자, 2번 어드바이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분이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별자리일 수도 있는데, 물고기 자리나 혹은 처녀 자리일 수 있고요. 혹은, 이게 상승궁이, 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궁이 처녀 자리인데 상승궁이 물고기다 혹은 반대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녀 자리 카드, 요게 물고기 자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한데 저는 이게 새로운 분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물사인이 있었잖아요. 물사인으로 볼 땐 이분은 물고기 자리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그건 둘째 치고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카드를 꺼냈는데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분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좀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나게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과 아예 모르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카드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어떤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감정의 교류가 있다 이러면은 그 감정의 교류와 비슷한 카드들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니 그냥 아는 선배라던가 그냥 선배인데 감정 아예 없는 선배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곧 나타날 사람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혹은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든지 아무튼 어떤 자신의 주변에 내가 안고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분이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을 당연히 하고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누군가가 그 일을 하라고 했다든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예를 들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밖에 못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도 가족이나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서 예를 들어 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좀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좀 복잡한 어떤 사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포인트는 이분은 지금 현재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실패를 하거나 뭐 이쪽으로 갔을 때 성공을 하거나 뭐든 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쫄보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자신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쫄보라는 카드도 꺼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단이 확 내려져가지고 뭔가 밀고 나가고 이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물사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본인이 깨고 나갈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 안에서 뭔가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더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넓게라는 게 뭐 시야가 넓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이 부분이요. 현재 있는 상황 자체가 내가 마음은 안 들더라도 이 상황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제가 아주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걸요, 약간만 꼬아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리딩이 됩니다. 뭐냐?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사귀고 있거나, 혹은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심지어 결혼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위치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떠나는 게 맞을지. 결혼까지 가지 맙시다. 만약에 오랫동안 어떤 분을 사귀고 있는 거라면 그 오랫동안 사귄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카드는. 그런데 이분이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그분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다는 그분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주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떠날 법도 한데 여기서 본인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우유부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큰일이 벌어지길 바라는다기보다는 무난하게 무엇인가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는 이분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말을 극도로 아껴요. 그냥 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요. 입 밖으로 꺼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 두 장의 표정도 입을 다 다물고 있잖아요. 솔직히 외부적으로 볼 때 이분이 하고 있는 이 표정이 지금 이 상황하고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정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냥 나도 할 말은 있는데 참고 있거든. 그런데 화는 어느 정도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나는 미소로 답할게. 싸움을 만들거나 어떤 불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지금 억지로 웃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일을 만들지는 말자라고 하는 건데요. 내부에서 외부로 볼 때 재밌는 게 보이고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이럴 때 관심이 가기는 가나 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게 강해요.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뭐 한 그룹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자전거 타면 얼마나 재밌을까? 날씨도 따뜻한데 나도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자전거를 사야 되죠. 자전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습도 해야 되죠. 동호회에 가입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안 한다는 의미예요. 이분의 캐릭터는 그거예요, 지금.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 자체에 불만은 있으되 제가 보여지기에는요. 그 상황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할 말 많습니다, 이분도. 뭔가 할 말은 많은데 참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뭔지 몰라도 이분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 혹은 싱글로 있든 상관없이요, 어떤 곳에 아주 깊숙이 속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이분이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들으실 확률을 또 높을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랭귀지 기프트 기빙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러브 랭귀지 카테고리는요,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볼 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둘이 잘 될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예요. 서로 주고받음에 대한 증표가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추억을, 아주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성분이 이 강아지를 준 건가요? 남성분이 준 건가요? 아무튼 강아지를 지금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이 강아지가 두 분 사이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뭐 반드시 뭐 명품 가방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억이 될 만한 소중한 선물, 증표 같은 것이 두 분의 사이를 상당히 극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게 러브 랭귀지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시게 될 분인 것 같아요. 5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무엇인가가 확 발전할 수 있으니 한번 그런 부분은 시도해봐라 라고 해서 나온 것 같고, 5월, 6월에는 두 분이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받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것은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는 카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카드가 이제 여러분들과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저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일단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받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블로잉 키스가 나오네요. 이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냥 키스를 막 하고 싶다 해요. 아, 그런데 올드 스쿨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분이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뭔가 고정관념이 있고 나랑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안 맞을 것 같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올드스쿨이라는 게 뭐냐면 보수적이라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하지만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냥 보면은 사랑해서 키스를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하지만 어떤 생각적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좀 막혀있는 사람이다. 뭔가 고정관념이 있고 보수적이고 약간 요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땐요, 두 분 사이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은 과거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뭐 어디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뭐 어떤 술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빵 터졌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하나가 이분 머릿속으로 계속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은 알고 있는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그렇군요. 자, 같은 카드입니다. 키스스, 블로잉 키스. 두 개 다 같은 카드예요. 자, 두 분 다 볼 것 없이 서로에게 끌린답니다. 그러니까 요 카드가 나온 거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라는 말인 거죠. 이 유니콘 대가리라도 줘서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키스 온 더 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이 막연하게 좋은데 이분이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꺼냈어요. 이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분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분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딱 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알고 지내면서
어장관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확실하게 나의 것을 전달하기가 좀 거시기하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기프트 기빙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 믿음이 안 가면은 저걸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 게요. 지금 요 카드는 같은 카드잖아요. 근데 요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친구로 지내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가볍게 밥 먹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뭐 근교에 여행도 가고 하는데, 내가 너의 애인이라는 것으로 입장으로 가고 싶진 않은데 넌 어때? 우리 전문 용어로 FWB라고 하지? Friends with Benefit? 그런 건 어때?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좋은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요, 밑에 나와 있는 카드로 볼 때는 연애라는 걸 만약에 하게 될 때 자유롭지는 못할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100% 이렇게 좀 올인해서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정상 그게 안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밥 먹고 그냥 춘천에 그냥 당일치기로 여행 가기. 당일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1박 2일 아니고 춘천에 가서 대실하자는 말도 아니고 그냥 당일치기로 여행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야, 나도 이 열쇠 중에 하나야?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다가 흐지부지할 수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걸로 볼 때는 어느 한 분이 선물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전달함으로써 두 분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실 것 같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뉴데이가 나옵니다. 꽃기호 하고 닭이 울었네요. 두 분이 새롭게 시작을 할 건가 봅니다. 요 강아지를 주는 어떤 행위가 이뤄지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해가 뜨면서 두 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흐지부지하게 가고 있다면 두 분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숫자 12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5월, 6월을 보는 거기 때문에 12일 뒤나 12주 뒤인데 12주 뒤는 아니고 당연히 12일 뒤가 되면은 뭐 5월 초쯤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 12를 기억해 주십시오. 5월 12일, 6월 12일. 아무튼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인연 리딩을 했는데 새로운 인연 리딩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감자튀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튀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노크할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일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꺼낼 카드는 타로 카드는 아니고요. 표정을 보는 카드인데요. 먼저 외부에서 이분을 볼 때 그 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선 이분을 어떤 분으로 볼지요. 그렇군요. 빨간색 카드가 나옵니다. 자, 빨간색은 일단 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도 다물고 있는데 다소 좀 분노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뭔가 소리를 지르는 카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속으로 좀 화가 많은데 꾹 참고 표정으로 뭔가 전달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저분 화난 것 같아. 어떡해. 그런데 말 안 하고 계속 화 나 있는 것 계속 보여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티내는 분들, 약간 그런 캐릭터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화가 나 있다면요, 주변에서 쉽게 이렇게 이분에게 다가가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친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속마음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내면에는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지. 완전 반대네요.
일단은 립이 웃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관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기도 한데요. 일단 두 표정의 공통점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화는 나 있는데 여기도 일단은 무엇인가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표정마저도 온하고 하긴 하지만 눈을 바라보거나 하진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눈을 감고 있다는 말이요, 무엇인가 직시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한 그런 행위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너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눈을 뜨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온화한 분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엄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일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카드가 혹시나 주게 될 여러분들과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아하,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수자리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게 겨울의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라. 사수자리면요, 화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수자리가 보통 어떤 집단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일단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 사수자리였고요. 현 대통령도 사수자리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네이털 차트를 돌려본 결과 현 대통령님은 염소자리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염소자리 같아요. 자, 그런데 본인의 생일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뭐 산속에서 태어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일마저도 정하진 않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수자리는 어떤 집단의 리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수자리 분은 말 그대로 화를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사수자리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무조건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중해서 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잖아요, 바로 나버립니다. 그게 이분들의 단점이기도 하죠. 너무나 많은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공지향적인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머리도 상당히 뛰어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수자리 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의미는요, 실천력이 있다는 거죠. 실천력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수자리일 수 있다 입니다. 혹은 상승공이 사수자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카드를 놔봅시다. 익스펜션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익스펜션. 자, 그리고 그로스 카드가 나옵니다. 아주, 야,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온다고요? 익스펜션, 확장이고요. 옆에 그로스, 성장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사회적으로요, 보통 어른이라면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하시는 분 같고요. 마치 그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국비 지원 이런 것도 받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좋은 기회를 얻고 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확장과 성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사수자리인데. 글쎄요, 게으른 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카드가 나올까요? 성장.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제외하고요, 요 두 장의 카드를 볼 때는 이분은, 아이고야, 파라다이스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환경이 이래서 내가 못했다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핑계 자체도 안 내고요.
어디에 갖다 놔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 스스로가 천천히 조금씩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분은 아닙니다. 한 걸음을 떼더라도 아주 큰 걸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하시는 분 같아요. 일명 그 켈럽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캐릭터신 것 같아요. 켈럽은 쫄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조금씩 걷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구야. 배첼러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회장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분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취적인 분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게으르고 삶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약간 이런 분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생이 구질구질할까? 왜 우리는 안 풀릴까? 뭐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하고 저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진취적이고 새로운 사업에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미팅을 갖고 뭐 골프를 치러 가고 이러는 것은 너무 저랑 다른 삶에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랑 안 맞습니다. 지금 딱 그 분이고요. 심지어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배칠러 카드. 주변의 평판도 상당히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 흔히 말할 때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연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다녀? 그 회사의 사장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분이에요. 그런데 확장하고 그로스까지 있다면 이분은 기본적으로요, 왜 보통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그 30분 동안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고 왜 운동하고 막 뭐 과일 갈아 마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4시 반에 넷플릭스 보고 앉아있는 저 같은 애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4시 30분에 넷플릭스 보고 앉아있는 건요, 4시 30분까지 앉았단 말이죠. 4시 30분 전에 자고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일단은 이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행복해요. 그리고 밝은 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인기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게요, 여러분, 로즈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 두 개는 메이저인데, 로즈가 뭐냐면 타로에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요, 파이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액션을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일하고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요, 거의 100%가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밀어붙이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시도하고, 지금 3개 지팡이. 이게 지금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키워드가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상당히 밝고, 뭔가 밀어붙이는 것, 그런 것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것조차도 없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에이스 로즈가 있잖아요. 이분에게 상당히 이분의 시선을 끄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외형적으로 이분이 상당히 끌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의 눈에 들어온 분이다 라고 볼 때는 이제 여러분하고 잘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을 만약에 좋아하게 될 때는 이분 눈에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공식이 아니라면 뺏어야죠. 여러분은 바보타로의 구독자분이잖아요. 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떡해. 소심하게 케일럽처럼 그냥 포기할래. 그런 건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뺏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 3, 5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5개 로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이 쌈딱이다. 지금 여기 쌈딱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분쟁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대화로 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여기까지 해달라고 말했는데 왜 안 했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시는 그런 캐릭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런 정도의 캐릭터에 이 정도의 성공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봐주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일단은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격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책임감이 있고요. 원래 배칠러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나 혼자야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리더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뒤에서 내 욕을 할 것인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황제죠. 그런데 심지어 사수까지 나와 있는 거면요, 이분은 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게으르고 뭐 이런 캐릭터시면요, 이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스 로즈가 여러분들과의 에너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반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반한 건데요. 뭐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나 뭐 몸이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을 반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뭐죠? Let Go of the Pas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를 놔줘라 카드예요. 뭔가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카드예요. 그겁니다.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가능성 1번, 이분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별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이분하고 잘 될 확률이 있는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과거를 놔줘라 1번. 혹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게 이분인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받지 못한다 2번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이 반해서 이분한테 다가갔는데 이분이 누군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끝난 거죠. 과거의 사람이 아직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과 무엇인가 하기에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3번은 거의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에이스 로즈를 꺼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반할 예정입니다. 반할 예정 혹은 반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et Go of the Past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뭐가 됐든. 이분과 여러분이 과거에 엮여 있었다?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카드를 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카드의 액면가로 볼 때는요, 여러분한테 반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야, 그렇군요. 큐피트의 에로우가 나옵니다. 큐피트의 화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 라는 거거든요. 자, 큐피트의 에로우 나왔습니다. 이 얘입니다. 얘. 새로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꽂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꽂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한테 반하는데 10 카드가 나오네요. 100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배가 지금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가 마음 안에 있는데 아직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카드 안에서 과거 때문에 좀 슬프고 이런 카드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고요. 이 10을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거라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느리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지금 여성분 보면은 막 이렇게 돈을 막 뿌리고 있죠. 달러거든요. 요즘에 달러가 금달러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름 때문에 이분을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막 뿌리고 싶다. 공중에. 얘 돈 많은가 봐, 얘. 약간 요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뭔가 풍요롭다. 이분을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파라다이스 카드 나옵니다. 자, 파라다이스 카드 있죠. 파라다이스.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요. 무작정 좋은 건데요. 자, 이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10을 꺼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빨리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에 이분은 상당히 역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바로바로 즉답이 와야 되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천천히 오나 봐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분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 이 10은 여러분이 늦게 온다고 느끼는 것 1, 혹은 이분이 아직까지 마음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느리다. 아직까지 이분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떤 한 분이 과거를 놔줘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사람이 있는데 못한다. 그래서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무관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큐피트의 에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데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이 어번던스라는 것도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게요. 아,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부족하지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돈은 있어 보여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걸 떠나서 뭔가 어떤 어려운 일 같은 게 이렇게 닥칠 때 그걸 대처하는 그 어른의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참 내가 힘든 것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저런 감정이 들겠죠. 스탑 컴페어링이 나옵니다. 아하, 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카드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과거를 내보내줘야 된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과거로 느껴지지 않고 이분의 과거로 느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써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분은 이 그림에서 토마토입니다. 밑에가 토마토고 위에 오렌지가 있죠. 자, 토마토가 좋을까요? 오렌지가 좋을까요? 보통은 뭐 오렌지가 좀 더 뭐 상큼하고 맛있고 토마토는 글쎄 설탕을 찍어 먹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오렌지가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과연 어떤 누가 어떤 권리로 토마토가 오렌지보다 못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요. 토마토는 토마토고 오렌지는 오렌지인 겁니다. 둘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둘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뭐냐? 계속 오렌지가 생각난다는 거죠.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렌지는 과거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떠나보지 못한다면 지금 토마토인 이분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오렌지라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안 떠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뭐 좀 부족하면은 비교 대상으로 좀 하기에 좀 그렇겠습니다 하는데 이분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너무 그립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으면 뭐 돈이 많거나 뭐 아무리 잘생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는 한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분은 토마토고 과거의 사람은 오렌지면 두 개를 따로 보라는 말인 거죠. 그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 제가 보기엔요, 이거 여러분에게 꺼낸 카드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만약에요, 이분이 좀
그 사회적인 뭐 위치가 좀 높다, 그런 분이다, 좀 잘 나가는 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의기소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과 이분을 비교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이분 이분이니까요. 자,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게 5월 6월 리딩을 보는 거고요. 이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니까요. 딱 요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1일부터 해서 한 달 안에 이 일들이 벌어진다. 이 일들이라고 함은 일단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큐피드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뭔가 액션을 하는데 여러분은 조금 주춤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고, 혹은 지금 어느 분 마음에 과거가 있어서 아직 털어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한 분은 과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털어내야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상대편이란 분은 파이어 사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사수 자리가 나와 있는데 사수가 아니면 양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미나이가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쌍둥이 자리다도 가능한데, 저는 이걸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요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 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3도 기억을 해주셔라. 뭐 5월 3일, 6월 3일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요. 뭐 그렇게 뭐 깊게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셔라. 과거를 털고. 그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감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일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이분의 캐릭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타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서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내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개구장이 같은 귀여운 표정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순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썩나 있고 이러면 좀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물론 이분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표정에서 온화하게 다 이렇게 대화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 같아요. 조용조용하게 주변에서 참 평판 좋은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내면을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저런데 내면은 또 다를 수 있죠. 내면은 상당히 빨간색 카드가 나왔어요. 내면은 일단은 꽁한 것 같습니다. 그죠? 느낌적으로 표정이 뭔가 불만이 많고요. 뭔가 눈을 감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상황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본인에게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아주 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꾸로였으면 또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겉으로는 좀 둥글둥글하게 사람 좋게 보이시지만 내면으로 들어갈 때는 나한테 한번 걸리지 마, 나 상당히 센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마저도요, 뭔가 화를 내긴 하는데 소리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뭔가 말은 좀 많이 아끼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어떤 성향,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 여러분들과의 어떤 힌트들,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플루토가 나옵니다. 그래요, 명왕성입니다. 자, 명왕성은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별입니다. 제2의 태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별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고요. 보통 이 명왕성이 한 별자리로 들어가면은 머무는 시기가 30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물병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명왕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발전기입니다.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전기가 끊어져서 정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발전기잖아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도 힘을 내서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명왕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 같은 걸 올라갈 때 정상에 거의 가까워지면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힘든 건 똑같은 거니까 거의 그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냥 땀이 나면 나는 대로, 다리가 후들거리면 후들거리는 대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명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왕성이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정갈자리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사표를 내고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미리 좀 준비하고 낌새라는 게 있는데, 명왕성의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해탈하는 거죠. 이렇게 막 벗어 던지고 어느 순간이 돼서 그냥 갑자기 변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명왕성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는 태양, 아주 강한 뭔가를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지치지 않는 힘, 디스커버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릴리스 카드가 있네요. 그래요. 카드를 열어봅시다. 밑에 타로를 열면서 같이 볼게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요, 사랑을요, 한동안 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프닝 업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그 일이 이분을 오랫동안 정체되게 만들었는데요. 칵테일 파티가 나오고요. 자, 어드바이저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에이스 미러가 나오고 밑에 에이스 프롯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 10장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카드는요,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 리딩을 할 때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사랑과 관련된 일이었는지,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는지, 뭐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분을요, 삶에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나는 사랑의 그 DNA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부러 거부해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가 이분에게 배신을 한 걸 수도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이분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요, 심장이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심장이 뛰는 거죠. 이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정맥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깨어나라라고 해서 심장에 자꾸 무엇인가를 보내주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있지 말아라 라고 해서 사랑을 하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 안 좋은 일이 너에게 앞으로 한 6,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어떤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그 사랑을 못하게 혹은 너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그것이 뭐 네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 업보를 갚는 거든 뭘 하든 일단 그 일은 이번 생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 운명이니까. 그 일이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났잖아. 이제 너는 가슴이 뛰어서 무엇인가 너가 사랑하는 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은 여러분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이분이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있다 보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어떤 포인트에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이 나왔나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명왕성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황골탈퇴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요, 반쭈까지 싹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다 입혀주는 겁니다. 새 반쭈, 새 와이셔츠, 새 난닝구, 새 양말, 새 바지까지 다 입혀주는 겁니다.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분을 꽉 막히게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꿔주게 될 겁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익숙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요, 이 표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분 마음 안에는 늘 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불행한 건, 이 시기쯤에 내가 겪어야 될 군대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행은 군복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인가 열리고요. 그리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요. 일단 의미는 있는데 상황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특히나 이 칵테일 파티에서요. 요 카드가 나왔죠. 자, 요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느낌적으로 이분이 정갈 자리나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조금 있고요. 혹은 물병 자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술자리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5월, 6월 사이에 그 술자리는 이제 보통 밤이겠죠. 밤에 술자리가 있게 되는데 여럿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술 마시자고 하면은 뭐 한 친구들 셋, 넷, 뭐 많아봤자 다섯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끼리 술 마신다, 뭐 동네 친구들끼리 술 마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술자리가 아니고 회사나 어떤 집단이나 뭐 동호회나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는 술자리일 것만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지인인데 그 A라는 사람이 이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친구예요. 인사하세요. 그래서 알게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솔직히 이게 타로로 볼 때는 이게 스트렝스 카드인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오프닝 업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장미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점점 열리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의 기운 자체가 없었어요. 디스커버리마저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분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뭔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그런 거죠. 그렇죠. 느끼고 싶은 거예요. 시체처럼 좀비처럼 살았어요. 물론 출근하면 웃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뭔가 이분이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느끼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사랑에 대한 문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근데 그게
트리거가 뭔가 있습니다. 지금 제 느낌적으로 어떤 시기 같은 것 같아요. 우리네 인생은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기입니다. 뭐 어떤 별이 뭔가를 건드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지랄을 해라 이런 말 해서 제가 말 안 하는데, 아무튼 자, 릴리즈가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묘지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묘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묘비의 수만큼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분이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 떨쳐내고 이 묘지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뒤에 해가 뜨고 있잖아요. 이 해가 결론적으로는 이 천사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이분의 가슴에 신호를 준 거예요. 부정맥 신호를 준 거예요. 두둥 느껴라 빨리 느껴라. 이래서 갑자기 얘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닫혀있던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요게요, 이분이 그냥 무엇인가를 느끼고 내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아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카드일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상황 하나가 펼쳐질 것 같고,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어떤 술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분을 데리고 와서 술 합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과 동시에 알아가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을 보고 나서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그 과거가 뭔지 몰라도 지금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비가 내리고 있어. 이 비 내가 맞아야 돼. 나 우산도 있으면 안 돼. 맞아야 될 마땅한 비야. 나는 이 비를 맞고 서 있어도 싸.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카드들을 보고 제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언더라인이 에이스잖아요. 그리고 얘 밑에 에이스 다시 컵이 있었어요. 이야, 밑에 나이트 로즈가 있네. 밑에 파라다이스도 있어. 미쳤어. 이게 뭐 어떤 사랑일지 몰라도요, 무조건 잘 가게 될 그런 사랑으로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될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가면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 어떻게 되냐? 일단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도 있게 될 겁니다. 행동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누군가가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 가면이라는 요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에서 뭐 하나가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려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카드 10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요, 이분의 과거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뭔가 숨기고 싶은, 즉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아픔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확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겉으로 상당히 온화해 보여도 속으로 이렇게 화가 많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디스가이스의 좀 핵심은 뭐냐면,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엘리먼트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엘리먼트는 말 그대로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원소 같은 건데,
그냥 쉽게 표현해서 모르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덩어리. 우리가 밀크쉐이크 같은 거 먹으면 건더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 빨대 안으로 아직 덩어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덩어리가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든지,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서류상으로 아직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결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재산적인 부분, 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닉스가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피닉스. 자, 근데 이 피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에딕션이 있네요. 자, 요 두 장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분이요, 이번이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오랫동안요, 제가 느끼긴 그렇거든요. 두 분이 만약에 이전에 사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별이 된 건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만약에 6년 전에 이별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재회는 뭐냐면 6년 동안 여러분을 잊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서 새로운 사랑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디스가이스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에이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 우리 그때 정말 어리석었지, 우리 그때 너무 어렸어,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집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집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오프닝업이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디스가이스 때문에 그런데요. 딴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스가이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 에딕션을요, 여러분이라는 타입의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생긴 사람을 보면은 이분은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을 열어봅시다. 제가 잘못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요, 카세트를 느낀답니다. 자, 카세트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딘 플레임 나오네요. 자, 여러분하고 이분은 사귄 게 맞고요. 제가 아까 그 5년 정도 전에 이별이 됐는데 다시 뭐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윈 플레임 나오는 거 보니까 5년도 아닌 것 같고요. 이별이 됐다 그래도 뭐 작년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굴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친구를 안 챙겨주면은 누가 이 친구를 챙기겠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딕션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요, 이분이 너무 많이 기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 힘든 거 어른이면요, 본인 스스로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하고 좀 이겨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기댄다든지, 그리고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분이 좀 그랬을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기보다는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하지만 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멈췄다가 다시 또 돌고, 한번 멈췄다가 다시 또 돌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카드들이에요. 지금 요 4장 카드는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프닝 업과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분이 새로운 분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분이 조금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약간 보수적이고 자신의 말을 좀 아끼고 이러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의 사랑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야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건 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또 느껴지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못하죠? 뭐 늘 말을 못했지만 아무튼 좀 힘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디스가이즈가 나와서 그래요. 뭔가를 가리고 있어요. 뭔가를 가리고 있어요. 상당히 타로가 진행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게 좋고, 여러분도 이 사랑 너무 괜찮아, 나 너무 복 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 만나서 라고 하는데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오라클들을 좀 올려봅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요, 두 분이서 만나서 데이트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연인들이 하는 그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기에요,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네, 뭔가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못 넘어가게 하네,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깨림직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Be present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라 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닥칠 일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하지도 말고 지금 딱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한 건가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이랬을 것만 같고, 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짐작하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밥을 뭘 먹었고, 오늘 밥을 먹을 때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실에 깨어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분을 조금 조심하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가면이 나와서 그래요. 가면이 나와서 그래요. 뭔가 조금 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이 좀 마음에 아픈 부분이 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구리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현재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걸 즐겨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게 과거의 분인데 만나서 재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진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확실히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숫자 11이 나옵니다. 일단 뭐 제가 꺼낸 것은 시기를 보고 싶어서 꺼냈는데 11일 뒤 혹은 11주 뒤인데요. 11주 뒤면은 당연히 이제 6월은 넘어가는 것이고, 11일 뒤가 되면은 5월 중순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숫자 11을 기억을 해주시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2라는 것 자체가 나와 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한데요. 자, 밑에 listen to friends라고 되어 있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객관적인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즉, 친구들은 be present입니다. 현재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미래까지 생각해서 말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흘러갈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친구에게 확실하게 물어보고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2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해봤습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